70대 노인이 무너진 폐가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아들의 차는 이미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분 후 아들의 휴대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유턴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방금 전까지 냉정하게 어머니를 버렸던 남자가 미친 듯이 다시 산으로 올라간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 속 거기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돈과 효도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30년간 낡은 옷을 입고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온 노인.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숨겼을까요? 산속 폐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이순자 할머니. 73살. 주름 가득한 얼굴. 낡은 몸빼바지와 색 바랜 점퍼. 산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아들 박진우는 요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엄마 건강에 딱 좋을 거예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이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너희 형편에. 괜찮아요, 엄마. 이제 엄마 편히 쉬셔야죠. 박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 이순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렇게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너무 깊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조수석에서 이순자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햇빛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뒷좌석에서 며느리 김미영이 불평했습니다. 진짜 멀다.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는데? 조용한 곳이 좋다잖아. 그래야 어머니가 편히 쉬시지. 그래도 이건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면회 오기도 힘들겠어요.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 면회를 오긴 할까? 이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가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순자의 머릿속에는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여보, 진호 부탁해요. 남편의 마지막 말. 그날부터 이순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박진우는 그때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엄마, 돈이 필요해. 등록금. 엄마, 취업 준비하려면 학원비가. 엄마, 친구들 다 해외 연수 가는데. 이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했습니다. 아줌마, 그릇 더 있어요. 빨리 좀 치워요. 손님들의 목소리. 뜨거운 물. 미끄러운 기름.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7일.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엄마, 고작 이것밖에 못 주는 거야? 박진우가 불평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더 벌게. 친구들은 다 부모가 뒷받침해 주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이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이순자는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땅을 사기로.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대치동 땅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아줌마, 거긴 허벌판이에요. 사서 뭐 하시게요? 괜찮습니다. 사겠습니다. 전부 합쳐 3천만 원. 평수로 150평. 강남은 절대 개발 안 돼요. 논밭을 사서 뭐해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박진우도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내가 유학 갈 수 있었어. 미안하다, 진우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박진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가치가 있을 거야. 이순자는 믿었습니다.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오솔길. 풀이 무성하게 자라 차체를 긁었습니다. 끽. 차가 돌부리를 넘었습니다. 이순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조심히 가요, 오빠.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차 긁으면 수리비 또 나가는데.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박진우가 엔진을 껐습니다. 순간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쌩쌩 불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폐가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유리창, 반쯤 부서진 대문, 녹슨 철조망,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동물도 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니?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보다 좋죠. 공기 엄청 좋잖아요.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진심이 없는 웃음. 이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보다 못한 짐을 보는 눈빛. 이순자는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버리러 왔구나. 김미영이 차에서 내려 코를 찌푸렸습니다. 냄새 진짜 심하네. 곰팡이 냄새 나요. 그녀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빨리 끝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옷에 냄새 뵐 것 같아요. 박진우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진우는 그것을 꺼내 마루 위에 던졌습니다. 쿵. 보따리가 굴러떨어지며 옷까지 몇 벌이 흘러나왔습니다. 속옷 2벌. 낡은 내에 1벌. 덧옷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순자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진우야. 이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럴 거니? 이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묻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요양원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집값 모으는 거 또 늦어져요. 우리도 살아야죠. 김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 가요, 오빠. 시간 없다니까요. 집에 가서 청소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해요. 어머니 없으니까 방 정리도 할 수 있겠네요.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우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진우야. 이순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박진우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박진우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어머니. 박진우의 마지막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르릉.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 아래로. 점점 더 멀리.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까마귀 소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순자는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루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가 소리를 냈습니다.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오래된 종이. 이순자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폐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버려진 노인.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네. 이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그 목소리. 이순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젖을 물렸습니다. 밤새 울음을 달랬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손 한 번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이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이순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춥네. 중얼거리며 몸빼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딱딱한 종이였습니다. 이순자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등기 권리증. 누렇게 바랜 종이.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만졌던 흔적이었습니다. 이순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20번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명 혜성빌딩. 소유주 이순자. 이순자는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강남은 허벌판이었습니다. 논밭뿐이었습니다. 보리밭, 배추밭. 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땅. 이 땅이 뭐가 돼요? 개발 계획도 없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겠습니다. 이순자는 단호했습니다. 3천만 원이에요. 큰 돈인데 후회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순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남편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보, 그 돈으로 집이나 고치지. 화장실도 새는데. 아니에요. 이 땅은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강남은 절대 개발 안 돼요. 정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도 저는 믿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고집은 소도 못 말려. 박진우도 원망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내가 유학 갈 수 있었어. 친구들은 다 미국 가는데 나만 못 가. 엄마 때문에 애들이 놀려.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비웃어. 엄마, 난 엄마가 싫어. 박진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순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6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왔어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요. 주인의 목소리. 네, 사장님. 이순자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 미끄러운 기름, 쌓여 있는 그릇들. 손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야.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줌마 그릇 더 있어요. 빨리 좀 치워요. 물 좀 주세요. 이순자는 뛰어다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아줌마. 내일 봐요.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30분. 걸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우는 방에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진우야. 저녁 먹었니? 친구들이랑 먹었어. 그래. 이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폈습니다. 오늘 번 돈 45,000원. 이순자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이면 135만 원. 생활비 빼고, 박진우 용돈 빼고, 공과금 빼고, 남는 돈 30만 원. 이순자는 그 돈을 저금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아줌마 설날인데 일하러 왔어요? 네, 괜찮아요. 가족들은요? 혼자예요. 사장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보너스 조금 더 줄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순자는 그날도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정리.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진우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습니다. 이순자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보. 돌아가신 남편 사진에 절했습니다. 진우 잘 키울게요.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저 아줌마 명절에도 일해야 하다니. 아들은 뭐 하는지. 참 안 됐어. 이순자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순자가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0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사라졌습니다. 빌딩이 쏟아올랐습니다. 강남 개발 확정. 신문 헤드라인.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의 땅도 가치가 올랐습니다. 10배, 20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줌마 땅 팔 생각 없으세요? 지금 팔면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팔아요. 왜요? 큰 돈인데. 더 오를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지금이 최고점이에요. 하지만 이순자는 팔지 않았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백화점, 지하철역. 이순자의 땅 가치 50억. 이순자는 결정했습니다. 빌딩을 짓겠습니다. 변호사 김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좋은 결정이십니다.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빌딩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30층 규모. 오피스 빌딩. 2년 후. 혜성 빌딩 완공. 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임대료 3억. 1년이면 36억. 10년이 지나자 월 5억. 빌딩 가치 500억. 이순자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이순자는 계속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계속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박진우는 창피해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이래.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설거지한다고 다들 비웃어. 친구들 앞에서 엄마 소개도 못하겠어. 김미영은 더 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 제발 옷 좀 새로 사세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집 취급받아요. 쪽팔려 죽겠어요. 이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이게 편한데 뭐. 신십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며느리를, 그들의 본 모습을. 박진우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페. 엄마, 카페 하나 열려고 하는데 자본금 좀 빌려줘. 얼마나 필요하니? 5천만 원만.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는 그런 돈이 없단다. 100만 원 줄 테니 그걸로 시작해봐. 박진우는 화를 냈습니다. 고작 10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천천히 모아봐라. 카페는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 식당. 엄마, 이번엔 식당 할 거야. 돈 좀 빌려줘.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이번엔 다를 거야. 200만 원 줄게. 고작 200? 엄마, 진짜 돈 없는 거야? 식당도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세 번째 무역업. 엄마, 친구가 중국 쪽 거래선 있대. 대박 날 수 있어. 300만 원 줄게. 엄마, 진짜 실망이야. 무역업도 실패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엄마, 빚 때문에 죽겠어. 돈 좀 빌려줘. 이순자는 조금씩 줬습니다. 많지 않은 돈. 하지만 꾸준히. 박진우는 불만이었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못 주는 거야? 엄마가 부자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김미영은 코웃음 쳤습니다. 시어머님, 돈도 별로 없나 봐요. 우리 친정엄마는 나한테 1,000만 원씩 주시는데. 시어머님은 며느리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실해졌습니다. 박진우는 변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가 넘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다쳤어.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팔이 부러졌어. 심하게요? 응. 병원비는 얼마예요?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에휴. 돈 또 들어가네. 미안하다, 아들. 나중에 갈게요. 지금 바빠요. 박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야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고맙다. 대신 나중에 돌려주세요. 이순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김미영은 더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우리도 이제 아이 가져야 하는데 어머님 모시기 힘들어요. 좁은 집에서 3명이 사니까 답답해요. 시어머님 방 있으면 우리 아기 방으로 쓸 수 있잖아요. 박진우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의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도 일리 있어요. 요양원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시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돈을, 효도보다 편함을, 그리고 오늘 산속폐가, 완벽한 유기. 이순자는 권리증을 바라봤습니다. 500억짜리 빌딩의 주인. 하지만 지금은 버려진 노인. 이순자는 권리증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만져졌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태수. 30년간 이순자의 비밀을 지켜온 사람. 이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회장님. 김태수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나야, 태수야.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산속이야. 폐가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설마. 회장님.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 회장님.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올 필요 없어. 이순자는 차분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10분 후에 박진우한테 전화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알려줘. 내가 누군지.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응.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없어. 이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지켜봤어.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 끝낼 시간이야. 김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10분 후에 전화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이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이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우는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김미영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님 눈치 안 보고. 박진우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요양원비 한 달에 300이면 1년에 3,600이잖아. 그 돈이면 차 바꿀 수 있어. 김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벤츠 사요, 오빠. 이번엔 벤츠.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요. 박진우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짐을 덜어낸 기분. 어머니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알아서 살겠죠. 아니면 어디 복지관에서 데려가겠죠. 그건 박진우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빠?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진짜로 저기서 살 수 있을까요? 박진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건강하잖아. 혼자 밥도 해먹고. 그래도 폐가인데. 됐어. 생각하지 마. 박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요양원비가 너무 비싼 거지.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포장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박진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삼겹살 어때요? 오랜만에. 좋지. 소주도 한잔하고. 박진우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는 조수석 선반에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0232435867. 서울 시내 전화. 여보세요? 박진우가 받았습니다. 박진우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 고소당한 거 없는데요. 이순자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이순자?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요? 네, 맞습니다. 박진우는 웃음이 났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무슨 농담이세요? 우리 엄마가 무슨 회장이에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박진우 씨. 이순자 회장님은 강남구 대치동 520번지 소재 해성빌딩의 소유주이십니다. 박진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해성빌딩. 김태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현재 시가 500억 원 상당입니다. 박진우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끼. 급브레이크.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지금? 김미영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오빠? 무슨 일이에요? 박진우는 손으로 김미영을 막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김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순자 회장님께서는 30년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하셨고 15년 전 빌딩을 건설하셨습니다. 현재 월 임대 수익만 5억 원입니다. 박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억. 한 달에? 네. 1년이면 60억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박진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뭐요? 박진우 씨의 본 모습을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30년간 이순자 회장님께서는 가난한 척 사셨습니다. 아드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김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박진우 씨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요. 네? 박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김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존속유기죄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30분 안에 산속 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박진우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분입니다. 박진우 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박진우는 김미영을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뭐요? 엄마가 회장이래. 네? 김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짜리 빌딩 주인이래. 우리 엄마가? 김미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한 달에 5억씩 임대료 들어온대. 박진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쳤어. 그럼 우리가? 김미영도 깨달았습니다. 500억짜리 빌딩 주인을 산속에.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시 가야 돼. 박진우는 차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유턴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빨리.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르릉.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0억 회장 자산 동결 존속유기 고발.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박진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산길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가요, 오빠.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 좀 해요. 박진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우릴 속였어. 30년 동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부자였어. 우리보다 훨씬. 김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왜 맨날 낡은 옷 입고 다녔어요? 왜 설거지를 했어요? 모르겠어. 박진우는 소리쳤습니다. 모르겠다고. 지켜보고 있었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김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습니다. 끼. 폐가가 보였습니다. 박진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 차가 멈췄습니다. 먼지가 폈습니다. 박진우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폐가는 조용했습니다. 박진우는 마루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따리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까까. 이순자는 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폐가 안을 뒤졌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니. 거실.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가득. 거미줄. 어머니. 부엌. 낡은 싱크대. 깨진 수도꼭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안방. 찢어진 장판. 부서진 장롱.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미영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없어.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디 갔지? 화장실도 봤어요? 봤어. 없어. 박진우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숲만 보였습니다. 나무와 풀만 무성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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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는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펼쳐진 채로. 옷가지 몇 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속옷. 색 바랜 네일. 그리고 그 옆에 지팡이. 박진우는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 나무가 반들반들했습니다. 박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두고 갔다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박진우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액자. 박진우는 다가갔습니다.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박진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박진우.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박진우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박진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하지만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금이 쫙가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 위로. 마치 박진우를 지우듯. 박진우는 손가락으로 금간 유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미영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야. 박진우는 액자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 떨리는 글씨체.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진우야, 잘 살아라. 엄마 없이. 박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산산조각. 박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어머니 찾아야죠.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를 버렸으니까. 박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도 나를 버린 거야. 박진우는 깨진 액자 조각을 주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이순자. 따뜻한 미소. 박진우를 안고 있는 모습. 엄마.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김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박진우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일단 내려가요. 변호사한테 전화해봐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엄마는 안 돌아올 거야. 그래도 엄마가 날 버렸다고. 완전히. 박진우는 일어났습니다. 폐가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따리와 지팡이, 깨진 가족 사진,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걸 들려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 모시고 다녀야 했는데. 김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요? 변호사가 30분 안에 오라고 했잖아요. 박진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늦었어. 뭐가요? 다 늦었어. 엄마도 시간도. 박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박진우 씨.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발. 회장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박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떠나셨다니요? 더 이상 박진우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김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자산 동결, 계약 해지, 고발 준비. 모두 진행됩니다. 박진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 기회를 모두 버리셨습니다. 변호사님. 형법 제271조 제1항. 김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인을 유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4조.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박진우 씨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박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김태수는 이순자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게 더 슬프구나. 돈이 있었어도 없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야. 이제 엄마 없이 잘 살아라. 내가 원하던 대로. 박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실례하겠습니다.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0억.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500억이. 우리가. 김미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요. 진짜 바보. 박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어머니가 보던 하늘. 엄마. 박진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 500억. 한 달에 5억씩.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박진우는 깨진 액자 조각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웃고 있는 얼굴. 엄마 미안해. 박진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짜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박진우와 김미영은 폐가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은 멍하니 전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 사람들, 차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박진우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빌라. 2층 투룸. 박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김미영이 부축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의 사무실. 강남 역삼동. 고층 빌딩 25층.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김태수의 목소리. 박진우는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강남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그중 하나가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가운 눈빛. 앉으십시오. 박진우는 앉았습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순자 회장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라고요? 500억 상당의 빌딩 모든 임대 수익 그리고 기타 자산. 전부 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다. 박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법정 상속분조차 받지 못합니다. 왜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김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진우를 봤습니다. 존속유기죄로 고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건 증거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김태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CCTV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박진우가 어머니를 폐가에 데려다 주는 장면, 보따리를 던지는 장면,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 통화 기록, 박진우와 김미영의 대화 내용. 요양원비 아끼면 차 바꿀 수 있어. 벤츠 사요. 시어머님 없으니까 방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진술서. 이순자가 쓴 글. 30년간의 기록.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돈만 밝히게 됐는지, 어머니를 무시했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신의 법적 조치. 형법 제271조 제1항. 김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인을 유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님 제발. 또한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경우. 박진우 씨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닫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다시는 박진우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수는 이순자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게 더 슬프구나. 30년 동안 엄마는 기다렸어. 내가 변하기를, 진심을 보이기를. 하지만 너는 끝까지 선택했구나. 돈을 편함을. 그래서 엄마도 결정했어. 이제 끝이야. 돌이 있었어도 없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야. 너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엄마 없이 잘 살아라. 내가 원하던 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버려진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안녕 진우야. 김태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박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나가시죠. 김태수는 일어났습니다. 박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안 됩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박진우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엄마가 행복하실까요?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박진우 씨보다는 행복하실 겁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박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공기가 좋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오빠. 김미영이 팔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500억 기부한 이순자 회장 복지재단 설립 발표. 박진우는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장. 깨끗한 옷을 입은 어머니. 웃고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밝은 얼굴. 회장님 500억을 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자의 질문. 저처럼 버려진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대답. 갈 곳 없는 분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 이 재단이 그분들의 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진우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진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피고인 박진우. 존속 유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3년. 박진우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전과자는 우리 회사에 둘 수 없어요. 사장의 말.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과 내역이. 죄송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1달, 2달, 3달.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오빠 이번 달 월세 어떡해요? 김미영의 목소리. 모르겠어.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값, 월세, 공과금. 모두 밀렸습니다. 김미영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오빠 힘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일자리 좀 구해요. 난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영이 짐을 쌌습니다. 뭐해?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친정에 가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미영아. 저는 이제 지쳤어요. 김미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500억 주셨으면 우리 평생 편하게 살았을 텐데. 오빠가 다 망쳤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김미영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박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이순자 사회복지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강남 대치동. 새로 지어진 건물. 5층 규모. 넓은 정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500억을 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1년 전에 초라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갈 곳 없는 분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 혼자 쓸쓸하게 사시는 분들. 이 재단은 그분들의 집입니다. 따뜻한 집.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자의 질문. 이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은 버려진 노인들의 집이 될 겁니다. 따뜻한 식사, 깨끗한 침대, 말벗이 되어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 모든 분들을 가족처럼 대할 것입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졌습니다. 이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태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30년간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재단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1층 식당과 휴게실, 넓은 식당, 깨끗한 테이블, 따뜻한 조명.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의료실.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혈압 정상이세요? 다행이네요. 건강하세요. 3층 거실과 도서관. 노인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군. 아이고 졌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층 침실. 개인 방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여기가 내 방이라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런 방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이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였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박진호 씨가 계속 면회를 요청합니다. 이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안 됩니다. 이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재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변호사님. 이순자는 김태수를 봤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시는 그 아이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알려주세요. 멀리서라도.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아드님이 걱정되십니까? 이순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니까요. 하지만 다시 만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할 수는 있어도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김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재단에서 노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이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노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미역국이랑 생선구이예요. 와 맛있겠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이순자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어제 아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1년 만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 와서 건강해졌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잘 됐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드님이 마음을 바꾼 거죠. 이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는 계속 걸었습니다. 넓은 정원, 꽃들, 나무들.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이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호는 재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을 바라볼 뿐. 1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박진호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10걸음.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봤습니다.
건물 2층 창문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순자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순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 박진호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깊게. 오래. 엄마. 미안해요. 박진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이순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들었을 때 창가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박진호는 손에 든 편지를 봤습니다. 어머니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맡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자는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김태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지 그러십니까? 아니요.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도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편지를 남기고 가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해 볼까요? 아니요. 이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그것도 그 아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이미 제 결정을 했고요. 김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음 달 새로운 시설 오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회장님. 부산 지점도 착공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겠네요. 이순자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필체였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진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없이도 2년이 지났습니다. 박진호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어머니가 했던 일. 이 그릇들 빨리 치워요. 주인의 목소리. 네, 사장님. 박진호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미끄러운 기름. 쌓여 있는 그릇들. 손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30년간 어머니가 견뎌왔던 것을. 엄마. 박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밤 10시.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네, 사장님. 박진호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어머니의 손이 이랬을 것입니다. 박진호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30분. 좁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김미영은 떠났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박진호는 혼자였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침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진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쓴 편지. 어머니께 드릴 편지. 박진호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2년이 지났어요. 엄마를 산속에 버린 지. 매일 후회해요. 매일 눈물 흘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아요. 설거지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손이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얼마나 쑤시는지. 이제 다 알아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박진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순자는 재단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부산 지점이 다음 달에 오픈합니다. 김태수가 보고했습니다. 대구 지점도 준비 중입니다. 좋아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의 10개 지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나요? 네. 빌딩 임대 수익으로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
고층 빌딩들. 그중 하나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해성빌딩. 30층. 500억. 하지만 이순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일.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는 일. 엄마. 복도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순자는 돌아봤습니다. 한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 딸이 찾아왔어요. 정말요? 네, 10년 만이에요.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다행이에요. 이순자는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따님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건강해진 모습 보고 마음이 움직였대요. 이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진우 씨,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손님의 칭찬.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예요. 어머니요? 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음식이에요. 박진우는 어머니의 요리를 기억해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어머니의 손맛. 박진우는 그것을 재현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맛 고향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요. 박진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박진우는 여전히 재단 앞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을 바라볼 뿐. 어머니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당연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순자는 83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아요. 이순자는 웃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살았어요. 하고 싶은 일도 다 했고요. 김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태수 씨, 진우한테 연락해 주세요. 김태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박진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진우 씨,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으로 오십시오. 지금 바로. 박진우는 뛰었습니다. 병원으로. 30분.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501호실입니다.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박진우는 복도를 뛰었습니다. 5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작아진 몸.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박진우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박진우를 봤습니다. 진우야. 박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이순자는 박진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 10년 동안 재단 앞에 온 거 다 알고 있었어. 박진우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응. 이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매번 창가에서 지켜봤어. 그럼 왜? 시간이 필요했어. 이순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순자는 박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진우야. 내 엄마. 엄마가 죽어도.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잘 살아. 네. 착하게. 살아.
그리고 이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 엄마처럼. 버려진 사람들. 내 엄마. 약속할게요. 이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엄마. 박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박진우는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순자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단의 노인들, 직원들, 언론.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회장님은 저희의 어머니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진우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김미영도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단 일을 할 거예요. 엄마와의 약속이에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전국 30개 지점. 매년 1만 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재단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사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박진우는 웃었습니다. 어머니처럼. 할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네, 방금 먹었어요. 좋습니다. 박진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돌봤던 것처럼. 재단 5층에는 특별한 방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회장 추모관. 박진우는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어머니. 엄마 오늘도 왔어요. 박진우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부산 지점에서 새로운 분 10명 모셨어요.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만든 재단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30년 동안 숨기셨는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늦었지만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엄마. 박진우는 어머니 사진에 절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